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채용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 이진호 대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되게 바쁘신 걸음 해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더 좋은 정보 많이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좀 상태가 좋지 않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발표 내용도 조금 입체적으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체도 당연히 좋겠지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 해주신다면 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인데요. 공사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2024년도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채용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5번은 공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인데요. 혹시 공사가 몇 년도에 설립되신지 아는 분이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2004년 3월 1일에 설립됐고요. 네,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따가 선물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주요 사업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모기지입니다. 흔히 말씀해 주시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 하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비교적 장기로 그리고 고정금리로 분할상환 대출이라는 3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이제 장기로 대출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 50년 만기까지로 대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출 실행 시점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이 시작이 되고 쭉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조금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기 일시 상환이 아니라 매년 그 이제 원리금을 나눠서 내면서 이제 부채가 줄어가는 그런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는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은행에 이 조건대로 대출을 실행해라라고 확약 통지를 하게 되고 그 조건대로 실행이 된다면 채권을 양수해오는 양수도 절차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음으로 유동화증권인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공사는 돈이 어디서 나서 대출을 그렇게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서 MBS를 발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조금 구조만 봐도 사실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면은 그 채권 채무자들이 매달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상환을 하게 될 거고 공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금 흐름을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시 채권을 여러 가지로 재조합을 해가지고 MBS라는 뭐 예를 들어 1억짜리의 담보대출을 1000개를 엮으면 1000억짜리의 채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MBS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업자 보증입니다.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가진 거는 사실 토지밖에는 없습니다. 토지를 담보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고 이럴 때 저희 공사가 보증을 서게 됨으로써 이제 은행에서 적절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는 건설자금이랑 프로젝트 금융 PF 보증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보증입니다. 제가 전셋집을 얻어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가면은 전세라는 제도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뭐 1억, 2억이란 돈을 대출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때 저희 주택금융공사가 채무자가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은 공사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보증서를 발급을 함으로써 그 채무자의 채무자의 신용도를 높이고 좀 금융적으로 열악하신 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연금 보증입니다. 이건 처음 말씀드렸던 정책 모기지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죽을 때까지 주택을 담보로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사실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끊기다 보면은 되게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생활비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이제 대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기지론과 반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모기지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공사의 미션과 비전 및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저희 공사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면접을 진행하거나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면은 공사에 대해서 장점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꼽는 게 조직 문화더라고요.
사실 여기 있는 말들이 굉장히 다 딱딱하고 되게 공감이 안 되는 말들로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찬 부분이 있지만 조직 문화만큼은 제가 안에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사의 조직 문화가 협력, 도전, 포용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공사 입사 지원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도인데요. 제가 채용 설명회에서 굳이 조직도를 가지고 온 이유가 제가 구직자일 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막연한 미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 공사의 조직도를 보면서 요 유동화 사업본부의 정책 모기지부에 가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좀 많이 그 막연함을 덜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을 준비할 때도 조직도를 한번 펼쳐보고 좀 세부적으로 꿈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져오게 되었고 저희 공사는 사본부 25개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28개의 지사와 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래도 비교적 큰 도시에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희가 싱가포르 사무소, 런던 사무소, 뉴욕 사무소에도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본사와 지사,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6대4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채용 계획인데요. 저희가 채용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막상 채용 공고를 하기 직전까지는 몇 명을 뽑을 수 있을지 조금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24년에는 20명 내외로 채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작년도에 26명을 채용하였고요. 지원 자격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쟁할 때부터 나누어서 이제 채용 진행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기준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 공고를 올릴 때 판단 기준 같은 걸 같이 좀 상세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의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졸 수준과 고졸 부문으로 나누어서 또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단어가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졸 부문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고졸 부문은 2025년도 2월 달에 이제 특성화고를 졸업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대졸 수준은 저희가 수준이라는 단어를 붙인 게 반드시 대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졸 수준의 뭐 이제 필기 문제라든지 이런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졸 수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대학교 3학년이다 아니면 아직 졸업 안 한 4학년이다라고 하시면은 대졸 수준으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랑 보훈을 구분해서 채용할 때도 있는데요. 이는 채용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라서 본인이 해당하다면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26명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뽑혔나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수도권, 비수도권, 경영, 경제, IT 각각 나눠서 구분해서 채용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 전형을 실시했었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는 7월에서 8월에 채용 공고를 올릴 예정이고요. 12월 달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아니 7월에서 8월 도대체 언제 뜬다는 건데 내가 매일매일 새로 고침해봐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공사는 채용 공고 알림이 서비스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홈페이지에 이제 뭐 공사 소개, 인재 채용이라는 데에 들어오시면은 채용 공고 알림이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나중에 채용 공고가 뜨게 되면은 저희가 문자로 공고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한번 사전에 등록해주고 나중에 문자 받아보시면은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적인 채용 절차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도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도에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AI 면접, 1차 면접, 2차 면접 순서대로 채용을 진행을 했고요.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적부 심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문자를 반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정해진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작성한다든지 이런 불성실 기재자와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서류 전형에서는 합격이 되었고요. 필기 전형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필기 전형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직렬별로 조금씩 배수가 달랐기 때문에 이 또한 2024년도에 채용 공고가 게시가 된다면은 한번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R 면접은 뭐 탈락자가 있는 전형 절차는 아니고요. 저희가 1차 면접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면접은 실무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PT 면접과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선발되게 됩니다. 먼저 서류 전형부터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 공사의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입사 지원서입니다.
네, 사실 입사 지원서를 이렇게 두고 보면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작성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공사 채용 설명회나 아니면 상담회를 다니면서 공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이렇게 직무 기술서를 같이 게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서 채용하는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그리고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주요 필요 지식은 어떤 건지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고 내가 좀 강점이 있는 부분, 약점이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봐서는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지원서를 보면은 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필기 전형인데요. 공사는 필기 전형을 서울과 부산 나눠서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IT 직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IT 직렬 같은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공 시험과 코딩 테스트를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고졸 같은 경우는 NCS와 코딩 테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행정직렬이라고 말을 하는데, 행정직렬 안에는 경영과 경제 두 개 중에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분 경쟁을 하고 있고, 경영과 경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전공 시험과 NCS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고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S와 금융경제 상식을 보고 있고요. 저희 공사는 채용 공고를 함에 있어서 어디 과목에서 몇 퍼센트가 출제될지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경영직렬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 20%, 재무관리 40%, 회계학 40% 정도로 출제를 했고요.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미거시 경제학이 70%, 국제경제학 15%, 화폐금융로 15% 출제하고 있었습니다. IT는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정보를 포함한 전산학 일반을 출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접 전형인데요. 저희 이제 필기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AI 면접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꼭 응시를 해야지만 이제 1, 2차 면접을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1, 2차 면접에서는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석시켜가지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차 면접에서는 PT 면접과 심층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PT 면접은 전공 주제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면접이고, 전공 지식과 논리성, 기획력, 발표력 등을 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전공에 대한 땡땡땡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일어나는 이 경제 현상을 이 모형을 통해서 설명해 봐라라는 등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되니까 전공 공부도 함에 있어서 좀 서술형으로 본인이 가진 지식을 풀어낼 수 있게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시사나 이런 이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층 면접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면접인데요. 자기소개서랑 이제 공사에 대한 지식을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 같은 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졸 부문 같은 경우는 전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금융경제 시사 사회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PT 면접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면접은 사실 심층 면접의 연장선으로 임원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우대 사항인데요. 저희는 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서 가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보험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도 가점을 드리고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이제 필기 전형에 있어서는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기 면제가 되는 자격증도 있으니까 한번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사 우수 인턴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매년 체험형 인턴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체험형 인턴 근무 인원 중에 15% 정도를 우수 인턴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턴으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종합직 공채에서는 면접 전형에서 만점에 5점의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체험형 인턴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체험형 인턴에 대해서 공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용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또 뻔하게도 인재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좋은 정보 준다면서 또 뻔한 홈페이지에 있는 인재상 가지고 나왔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인재상이 정말 채용의 평가 기준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좀 딱딱하게 쓰여 있어서 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희가 공사 4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고요. 어떤 사람이 창조인인지 전문인인지 화합인인지 조사를 했으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창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업무 외에도 스스로 일을 찾고 기존의 업무에서 파생되는 업무까지 수행되는 사람이라고 뽑았고요. 전문인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화합위는 이제 조직 내에서 협업의 중요성을 알고 협업자와 소통하며 상호 신뢰하는 업무를 이제 진행하는 사람을 뽑았으니까 본인의 장점이 어떻게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형별로 준비 방법을 제가 짬짬이 말을 했지만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서류 전형이 적부 전형으로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면접 전형을 대비해서 작성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공사에 대한 관심도를 좀 적극 표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공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뭐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주택금융연구원 홈페이지에 주택금융 인사이트라는 보고서가 뭐 주기적으로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뭐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아니면 면접 전형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기 전형은 사실 이제 면접 전형을 면접 전형은 필기 전형을 통과한 다음에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 전형에 좀 올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사실 채용 설명회를 하면은 똑같은 분들이 뭐 한 10번 넘게 이제 앉아 계시는 분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채용 설명회에서 드릴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필기 준비하면서는 한 번 정도만 채용 설명회에 참석하시고 필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는 순수 전공으로 좀 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순수 전공을 하는 출제 트렌드를 좀 반영해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급을 앞에서 안 한 것 같은데 전체 문제 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기 전형 서술형을 폐지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주어진 객관식 선지 내에서만 답을 찾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PT 면접에서 본인의 전공 지식을 말을 함에 있어서 되게 어려워하는 지원자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PT 면접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진 지식을 좀 말로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PT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화이트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화이트보드를 쓸 때 있어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막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잘 못 그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 있을 때만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심층 면접은 입사 지원서 본인이 쓴 거를 놓고 나서 한번 예상 질문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공사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 유튜브에는 굉장히 많은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인턴계 죽음공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인턴 경험은 정말 면접 준비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인턴 경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 조건인데요. 저희는 종합직원 5급이라고 불리는 직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근무지는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연봉이 4,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말 그대로 기본 연봉이고요. 저희가 평가를 거쳐서 나오는 성과급이나 아니면 기타 수당들을 포함하면은 이거보다는 좀 올라가는 조금 많이 올라가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고졸 부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고 6급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부서랑 복리후생인데요. 저희는 2년 근무 후 순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무작위 순환은 아니고 본인의 연고지와 1에서 7지망까지 희망 부점을 반영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승진은 조금 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 복리후생으로는 이제 타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이제 합숙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1인일 오피스텔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근무 중인데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오피스텔에서 그 이제 주거를 지원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포인트, 뭐 체력 단련실,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겠지만 저는 직장 어린이집이 되게 좋은 복지 제도로 다가오더라고요. 직장 내에서 이제 직장 사람들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복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사 채용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공사가 얼마나 구직자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채용 제도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구직자분들과의 신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 공사는 호프 채용 모델을 수립 이행하고 있고요. 처음 먼저 H는 저희는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지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 전형별로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 그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채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과정에 있어서 커피챗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면접을 끝마치고 나와서 공사 현직자와 뭐 점수가 들어가지 않는 그냥 전혀 상관없는 현직자와 이야기하면서 공사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공사가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정보의 공개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 공고 알림이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구직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고요. 필기 전형에 있어서도 어떤 과목들이 어떤 비율로 출제되는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 대상자를 에게 이제 유형별로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저희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저희 공사 지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락입니다, 합격입니다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강약점을 분석할 수 있게끔 이제 평가별로 점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점수와 그리고 평균 점수, 합격 커트라인 등을 공개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탈락하시게 되었을 때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발표 페이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약점을 좀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에듀케이션입니다. 귀하는 탈락하셨습니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탈락자에게 서류 전형 탈락자에게는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탈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필기 전형 탈락자에게는 공사 직접 직원분들이 촬영한 유튜브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들까지 나오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편하게 한 유튜브 촬영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 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공사 자랑을 하자면은 저희는 공정채용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여서 조금 투명하게 채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인사혁신처에서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채용 전문성 분야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용노동부 장관도 모셔가지고 청년 간담회도 진행을 해서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소리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소리가 나오네요. 저희 신입 직원분들이 응원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오글거리는데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들이 밑에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한번 질의응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준비한 멘트가 있는데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너무 채용 시장에 만연할 정도로 이제 행운이라는 걸 많이 중시하는데 그것도 결국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았을 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준비하셔서 눈앞에 있는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Q&A를 받아볼까 하는데 먼저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받은 질문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현장 Q&A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면접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면접은 작년도에 실시했고요. 2024년도에도 실시할지는 채용 공고문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어서 한번 계속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최근 불안정한 주택 시장에서 국민을 돕기 위해 공사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영역에 빗대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모기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가파른 금리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런 가파른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해서 총 40조가 넘는 금액을 공급을 하였고요.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등을 제공하여서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동화증권 발행입니다. 그만큼 많은 대출을 제공을 하려면은 많은 투자자 유치를 했어야 됐는데요. 해외 발행 그리고 해외 발행 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좀 투자자 모집을 하면서 이제 조달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보증 차원에서는 저희 특례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이제 주택 건설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는데 특례 PF를 제공을 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PF 사업장에 대해서 PF A, B, C, P 등을 제공하는 좀 그런 역할을 하였고요. 주택용품 상품의 공급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탁 방식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공공기관에 비해서 상경 법정직렬관 보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는 이제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렬로 들어왔냐에 따라서 업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역량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직무를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저도 입사해서 신용분석사나 투자자산운용사를 취득함으로써 새로운 커리어를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노력한 만큼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체험형 인턴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합격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내용이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3배수, 이번 같은 경우는 2.5배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류 전형부터 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 관심도가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서류 전형이기 때문에 한번 공사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서 좀 그런 공사에 대한 로열티를 많이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혹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혹시 민망해서 질문 못하신 분들은 저희 1층에 부스 마련해 두었으니까 오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